자, 41강 양인격. 자, 여기 제가 좋아하는 그 인물인 이분이 누굽니까?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근데 오바마는 미국에서 되게 입지전적이고 특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기록? 이 오바마는 백인과 흑인의 혈통이 섞여 있는데, 근데 굳이 인종 분류를 하자면 흑인의 분류를 합니다. 물론 백인하고 흑인이 일정하게 섞여 있기는 하지만 흑인의 비율을 해요. 근데 미국은 백인이 주류인 사회입니까? 흑인이 주류인 사회입니까? 백인 주류 사회죠. 물론 흑인도 그 중요한 자리들을 많이 앉아있기도 하는데, 근데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재난 영화가 닥쳤을 때 주로 대통령이 흑인으로 나옵니다. 재난 영화가 닥쳤을 때 그거를 대처하는 무슨 장군이나 사령관 같은 사람은 주로 모건 프리만이 나옵니다. 주로. 그리고 보통 해피엔딩으로 잘 끝나는 영화는 대체로 백인 대통령이 중이고, 인디펜던스 데이 1편 같은 경우에는 백인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외계인들을 무찌르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지구멸망을 다룬 그 SF 영화에 보면은 저항군 지도자가 모건 프리먼이야. 인류에 몇 살아남지 않은, 그래서 암울한 동물 생활을 해서 외계인들한테 맨날 당하고 살면서 암울한 저항군의 지도자는 흑인들이야. 이건 좀 이제 과외적인 얘기예요. 이제 그게 상징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디즈니에서 최초로 흑인 공주를 내보냈는데 그만 흥행에 대실패를 해가지고 흑인 공주를 아무도 안 본 거야. 이건 좀 너무 그러니까 이론과 논리상으로는 인종차별하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데, 요 지갑을 꺼내는 요 마음이 흑인 공주가 주인공이야? 안 보더라.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물론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 같은 유색인종 계열의 표를 또 많이 받았겠죠. 대체로 미국은 민주당 계열이 유색인종 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사회 약자 표를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공화당 계열들이 좀 사회 보수파나 주류들의 표를 좀 많이 받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들이 주로 이제 공화당 쪽을 많이, 그 다음에 기타 약간 좀 진보적인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을 가는데, 이제 정치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대단한 거는 백인 주류 사회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흑인이. 그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 양인격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천간의 간목은 지지에서 두 개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목과 또 하나는 묘목, 그 다음에 인목, 묘목을 적당히 섞어놓은 진토. 그래서 이 간목이나 을목일주는 지지에서 인묘진을 만나게 되면 자기 계절을 만난 거예요. 자기 계절을 만났다는 뜻은 이 간목이 강해졌다라는 뜻인데, 강해진 거하고 귀해진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체로 희소하면 귀해지고 다수가 되면 귀하진 않아요. 대신 주류니까 힘이 흔해진 거지, 흔해진 거. 미인이 많은 세상에는 미인이 희소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원더우먼이 그 인간들 세상에 있으면은 희귀한 사람인데, 원더우먼이 원더우먼 섬에 갔더니 그 섬에 있는 여자들이 다 원더우먼이야. 다 날아다녀. 다 슈퍼 사이언인들이야. 그러면은 거기 가서는 주류가 된 거야. 이거 원더우먼 스토리의 원더우먼은 그 자기 계절의 반대 계절인 곳에 가서 특이하고 희귀하고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거야.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냥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해! 라는 곳에서 여자가 슈퍼히어로가 돼가지고 악당들을 막 물리치고 있으니까. 근데 원더우먼도 자기 섬에 가면은 그냥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즉, 원더우먼이 자기 섬에 간 게 양인격이나 권록격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원더우먼이 문명 세계에 있을 때 특이한 여자인데 자기 세계에 갔더니 다들 원더우먼처럼 힘이 세니까 그곳에서 1등 하려면 보통 잘해갖고는 안 되고 아주 많이 잘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인격, 권록격 계열들은 치열한 경쟁, 일명 베스트 오브 중에 베스트. 태권도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태권도가 뭔지도 모르는 동네에서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 태권도를 그냥 대충만 해도 와 정의의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다들 태권도 하는 곳에 가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즉 우리나라로 치면 1970년, 80년, 90년대에 다들 팝송 듣고 가요를 안 듣고 트로트 듣고 하던 시절에 팝발라드를 부르는 사람,
현대식 가요를 부른 사람들은 희귀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사실 좀 가창력이 떨어져도 그냥 좀 대충 불러도 되게 명가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신해철 아저씨, 우리 유재하 아저씨, 자, 이런 분들이 사실 노래 잘 부르는 분은 아니잖아. 근데 시대를 앞서간 노래를 만들고 부르신 분들이죠. 그렇죠? 사실 요즘에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떨어진 사람도 사실 그보다 잘 불러. 한 70년, 80년대 가수보다 더 잘 불러. 요즘 동네 노래방에서 노래 좀 부른다는 사람들이 옛날 70년, 80년대 노래 부르는 사람보다 사실 노래는 더 잘 불러. 그거는 지금 현대에는 K-팝이 주류가 된 시대가 됐기 때문에 K-팝 주류에서 잘 나가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돼야 돼. 잘하는 애 중에서도 더 잘해야 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양인격이나 권록격들은 기본적으로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치열하다. 내가 다른 곳에 갔으면 이 정도만 부르면 부자가 됐는데 이곳에 와서는 이 정도 해가지고 부자가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 대신 베스트 오브 베스트니까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 중에서도 잘 그리는 사람,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음악을 잘하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잘 버는 사람,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다 같은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바마의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간목이 오리지널로 내려오면 인목인데 인목이 아니라 묘목을 기반으로 올라섰어. 묘목을 기반으로. 이게 일종의 같은 목은 목인데 보다 가까운 순혈 혈통의 목이 아니라 조금 더 변형되고 확장된 목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대학을 갔는데 그곳에 한국인 학생회가 있어. 그래서 그 한국인 학생회에 기반을 잡고 대학에 정착을 했어. 이러면 비견들을 기반으로서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한국인 학생회가 없어. 대신에 대체품으로 아시아 학생회가 있어. 근데 그 아시아 학생회에는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어. 거기 회장은 필리핀 사람이 하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하기도 하고 중국 사람이 하기도 해. 이게 지금 뭐죠? 꽝 대신 닭이야 이제. 꽝 대신 닭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인 조직이 없다 그러면 좀 더 영역을 넓히니까 아시아인 영역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색인 학생회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아시아, 히스패닉, 저기 뭐 남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흑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대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목이 인목에 기반하지 않고 인목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묘목에 기반하여 대장이 됐다라는 것은 마치 한국의 송기정 씨처럼 한국인이 한국에서 기업가로 성공한 게 아니라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기업가로 성공을 한 케이스. 한국 정치인이 한국 지자체의 의원이 된 게 아니라 미국 워싱턴주 아무개에서 당선이 된 한국인 시의원 또는 한국인 시장, 이런 형태들이죠. 옛날에 칠레인가 페루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저 남미의 칠레인가 페루인가 하는 나라에 후지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어요. 그게 그 남미의 후지모리 대통령으로 유명한데 일본계야. 그러니까 남미인데 일본인이 대통령을 한 거죠. 뭐 오리지널 일본인인지 아니면은 뭐 모습만 일본인이고 조상이 거기서부터 살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미에서는 사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그닥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경제가 망했다는 둥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대단하죠. 제가 어릴 적에 페루인가 어디에 후지모리 대통령하고 왜 남미인데 왜 대통령 이름이 일본 사람 이름이지?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시아인이 미국 가서 성공했다. 또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성공을 했다. 그리고 한국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같은 형태들입니다. 자, 권록격과 이 양인격의 차이점은 권록은 위아래가 순일한 형태의 지도자나 리더가 된다는 뜻이에요. 가령 옛날식 소설로 보자면은 군대에서 장교를 뽑는 투표를 하였다. 근데 그 장교를 뽑는 투표가 2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농민 출신 장교 후보이고 한 명은 귀족 출신 장교 후보이다. 보통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농민 출신 장교는 농민 출신 사병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거고 귀족 출신 장교는 귀족 출신 사병들의 지지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농민들인데 귀족 출신을 뽑았고 귀족들인데 농민 출신 지도자를 뽑았다 같은 거죠.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약간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부산 사람 아니면 경상도 사람이야. 민주당 계열에서 나온 대통령이 2명이 있는데 최근 2000년 들어서 2명이 있는데 다 누구야? 한 명은 봉화마을에서 왔고 김해봉화 아니 한 명은 문 대통령은 저기 평산마을이야. 그 부산 옆이야. 부산 옆이. 그러죠. 근데 오히려 전라도 출신 대통령 후보에 나섰던 이낙 모 씨나 그 예전에 정동 모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최저의 지지율을 받았어. 그러면 경상도에서는 아예 안 뽑았고 전라도에서도 안 뽑았다는 소리야. 근데 전라도에서 경상도 출신 정치인을 우리를 대변해줄 대표로 올리겠다. 물론 이거 제 지역 감정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 정치 계통의 지역색이 좀 있어서 제가 이런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지역색 다 없어지겠죠. 한 20년 전만 해도 지역 색깔 정말 강했죠. 근데 요즘도 보면 정치 뉴스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역시 전라디언, 역시 범죄는 전라도. 아이고 뭐 이찍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 감정이나 어떤 뭐 정치적 감정을 되게 비하해서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참 옛날 구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양인격의 특징은 비견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양인으로부터, 겁재로부터 지지를 받게 된다는 건데 명리학계에서 나하고 비슷한 종류를 비견으로 보고 나하고 음양이 다른 종류를 겁재로 보는데 이게 나 같은 사람의 대장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리더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인격 사주를 매우 유능한 사주로 봅니다. 그리고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유능해야 돼. 어설프면 안 돼. 그런 거죠. 일제시대에서는 도시락 폭탄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데 근데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일제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도시락 폭탄 정도 가지고 군사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우리도 뭐 미사일도 만들고 구축함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막 로켓도 만들고 우주 비행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이 정도 해야 우리 국방력 짱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돼야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양인격 사주들은 기본적으로 양인이라는 말은 겁재를 말하는 겁니다. 일부 명리책에서는 양인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향후 명리업계에서 살자를 붙이는 표현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물론 이렇게 관행적으로 다 무슨 살 이러고 있으니까 그 관행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해요. 전통은 존중을 해줘야죠. 하지만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살이라는 말에는 매우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부를 때 아무개 씨라는 말에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말이 안 붙어 있는데 아무개 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대놓고 부정적인 표현을 붙여놓은 거죠. 그놈의 새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아무개 씨 일본말로 아무개 상 이러면은 그게 뭐 좋거나 나쁜 게 아닌 평범하게 존칭하는 말인데 그렇죠. 여기다가 아무개 놈 아무개 새끼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버리면 그 말 자체에 경멸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명리학에서는요. 무슨 살자를 붙이는 건 부정적 표현인 거고요. 무슨 신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는 긍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인살, 백호살, 도화살이라는 말 자체에는 이 도화 같은 놈의 새끼, 이 백호 같은 놈, 에이 양인 새끼 사실 이런 말인 거야 사실 이게.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명리를 하는 사람은 이 영감 직감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영감 직감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편가르기예요. 그리고 무턱대고 규정 지어버리는데 부정, 긍정을 미리 규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아예 그냥 다 나쁜 놈. 근데 이게 살자가 붙어버리면 그냥 나쁜 거거든. 신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신 정도가 무슨 씨 같은 뭐 십신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그런 신이죠. 몸신자를 써가지고. 근데 살자는 안 붙이는 게 좋아. 이제 양인살 얘기하다가 지금 옆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양인 기운이 있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 양인이라는 게 월지에 있으면 이 월지는 격의 자리. 격이라는 거는 그 사주의 테마를 나타내는 중심, 사회 중심적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양인이라는 게 월지에 있으면 양인 격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 양인이라는 게 월지가 아닌 연지, 일지, 시지 같은 다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양인. 이걸 좀 살자를 붙이는 옛날 책이나 좀 그런 선생님들은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양인살.
사주나 점을 보러 갔는데 너 양인살이 있어. 너 큰일 났어. 너 양인살이 도둑놈살이야. 이거 되게 나쁜 거야. 이거 수술수가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적을 써야 돼. 뭐 구술해야 돼. 그러는데 양인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전성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거 일본말인데 이게 마땅한 표현이 없네. 내 나와바리 구역이 있다는 거야. 내 나와바리. 나와바리를 한국말로 하면 뭐죠? 내 구역? 내 영역? 내 구역. 근데 이제 나와바리라는 말에는 그냥 내 구역이 아니라 내가 방귀 낄 수 있는 구역. 이것도 예쁜 말 뭐가 있죠? 내가 힘 좀 쓸 수 있는 구역. 여기는 내 구역. 여기선 내가 대장이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 사자하고 북극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맞아. 정답은 누가 유리한 데서 싸우냐. 그럼 북극에서 싸우면 당연히 북극곰이 이기는 거고 아프리카에서 싸우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싸우면 당연히 사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에 자기 계절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자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구역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일지면 내 안방에서 내 개인적 영역에서 내가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구역이 있다. 월지면 내 사회에서 연지면 먼 곳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의 곳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에서 요즘에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시공간 제약 없는 곳, 생활권 바깥의 곳, 이게 연주잖아요, 연주. 이게 요즘 인터넷으로도 많이 쓰여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쓰여질 땐 또 시주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게임한다 그러면 시주 쓰는 거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활용한다 그러면 연주적 요소로도 활용될 수도 있죠. 물론 연주하고 월주에 구분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직업 자체가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쓰는 형태인 경우에는 그냥 월주 연주가 다 그냥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일주에 양인이 있다 그러면은 내 개인적 나와바리, 내 관할 구역에서 내가 힘을 쓸 수 있다 같은 거예요. 보통은 강아지들 중에 이렇게 목줄을 걸고 산책을 시키는 강아지들 보면은 그 강아지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주인하고 이렇게 같이 다닐 때는 그 요만한 강아지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죠. 그럼 옆에 다른 강아지 지나가면 막 짖어서 된단 말이에요. 그거 뭐 믿고 짖는 거예요? 자기 주인 믿고. 그러니까 자기 주인과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일종의 자기 힘쓰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막상 주인이 끈 탁 놓고 이렇게 휙 가버리면은 이제 깨갱 이제 그런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천간에 갑의 기운이 있고 나는 갑다우고 싶다고 했을 때 갑이 가장 갑다울 수 있는 곳은 지지 인묘진이라는 것이에요. 지지가 인묘진이면은 갑이 갑다울 수 있는 곳이고 지지에 해자 축이 있으면은 이제 갑다워지려고 준비하는 곳. 지금 당장은 갑답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시간 지나면 갑다워지겠네 같은 거고. 만약에 지지에 사, 오, 미가 있으면 갑다움을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 진화한 단계 이제 라는 표현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갑목이 월지 격으로 묘목의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이 월지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중심 기운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제적 시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인목이 아니라 묘목이니까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여 나를 드러내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한 개가 안 뜨고 여러 개가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간에서 갑을 묘를 기반으로 여러 사람들이 천간에 올라와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가 되는 거고 이 혼자 떴으면 내가 대표로 떴다라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로마 시대에는 여러 정치 체제를 거쳤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로마 시대에는 그 황제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로원 시대가 있고 집정관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기냐면 로마 시대는 그 원로원 시대가 있는데 원로원 시대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무슨 내각제주의 같은 의회 민주주의 같은 형태인데 그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뽑힌 의원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의원들이 의장이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을 나라의 대표로 삼는데 실제 힘은 그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형태 이런 의원제 방식이 있었고 다음에 황제 방식이 있죠. 황제는
대장에게 절대 권력을,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제나 푸틴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독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 있는 의회의 힘이 약한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정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집정관 방식이 유명한 게 클레오파트라 시대죠. 클레오파트라 시대에 그 로마에는 3명의 집정관이, 즉 대장, 왕을 3명을 뽑아가지고 서로 역할 견제를 시켜서 힘이 하나로 집중되지 않아서 독재가 일어나지 않게끔 얘가 힘을 쓰면 얘가 견제를 하고 얘네 둘이 손잡으면 얘가 견제를 하는 식으로, 지금으로 치면 마치 삼원제로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듯이, 뭐 행정, 입법, 사법부가 지금 나눠져서 서로 견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견제를 했어. 만약에 사주에 갑갑갑 3개 써 있으면은 이게 집정관 제도라고 보면 돼. 집정관 제도. 나도 있고 쟤도 있고 얘도 있고 셋이 협력해야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셋이 반목하면은 강한 힘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 만약에 여기 한 개만 떠 있으면 요거는 이제 대통령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를 지지하는 세력.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 나를 지지하는 인묘진, 자기 계절의 세력이 요 시주에 있으면 나의 개인적 세력들, 나의 사병들, 나의 개인적으로 내 후배들, 내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지지 기반이 돼서 나를 밀어준다가 되는 거고, 일지에 있으면 내 배우자, 나와 동등한 개념,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나의 직할, 직속 친위 비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친위대라는 거 있죠. 뭐 대통령 친위대, 경호부대도 대통령 직속 친위 부대.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나치에는 2개의 군대가 있었는데 국방군하고 그다음에 SS 친위대라는 게 있는데, SS 친위대는 무조건 히틀러의 말만 듣는 직속 부대고, 국방군은 그 나라의 정식 군대. 뭐 이슬람적이 이란에도 보면은 저 회교 직할군이 있고 군대가 있고 이런 것처럼, 자 이거는 내 직할부대. 여기는 국방군으로 볼 수 있어. 사회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대중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이 동네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대중적 지지보다 나의 친위 세력이나 친족 세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세조를 소재로 한 그 사극 영화들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서 그 이정재가 그 카리스마 있는 세조로 나오는데, 거기서 그 세조의 그 사병 조직들을 그 김종서라는 장군이, 그 대신이 저 녀석 저거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사병들 데리고 다니지 마라. 그리고 요 말이랑 사병들 다 나라에 복속시켜라. 그러니까 이정재가 거기서 말을 그냥 자기 손으로 확 죽여버리는 말이면서, 아예 내가 나라에 갖다 주느니 그냥 내가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지금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세조가 힘을 쓰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세력들이 뭐냐면 자신의 친위 부대, 친위 세력.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국가의 법이고 조직의 법이고 사회적 법이고 뭐 그냥 무조건 내 말만 듣는, 내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일지나 시지예요. 시지. 특히 일지인데 규모가 작으면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뭐 여기서 뭐라고 하든, 이 동네에서 뭐라고 하든. 근데 공신력을 얻고자 한다면 여기서 올라오면 이건 국방군의 장군인 거야. 히틀러 친위대 장군이 아니고. 자, 양인의 세력을 얻어서 만들어지는 방식. 자, 다음 또 하나. 이 양인격 사주들은 어떤 형태를 보여야 되냐면, 이게 영화에 비유하자면 징기스칸의 일생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 몽고의 지도자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의 전반기에는 치열한 경쟁에 밀려서 자기 부족이 멸망을 하고 자기 부모가 죽는 어떤 상황을 겪고, 이후에 형제들 집에서 키워진 징기스칸이 자기 부족의 대장이 되면서 주변 부족과 치열한 경쟁과 이합 집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편 불러 모으고 내 말 안 듣는 사람들과는 전쟁을 통해서 주변 부족을 복속시키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내부 경쟁, 자체 경쟁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무슨 뭐 시험을 본다든가 뭐 운동 경기를 한다든가 해서 투표를 한다든가 해서 리더를 정했지만, 약간 야만성이 깃들어 있는 옛날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대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놈이 대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하고 있는 이 투표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투표가 아니었어. 칼싸움이었지. 전쟁이었지. 이긴 마을 뜻대로 가기. 그러니까 그래서
징기스칸은 주변 부족들과